화이트 푸드, 즉 하얀색 식재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흔히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정제된 밀가루, 백미, 설탕 및 감자와 같은 재료를 포함한다. 이러한 식품들은 그 간편함과 여러 요리에 쉽게 어우러지는 성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화이트 푸드의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화이트 푸드가 식단에서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식품이 건강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화이트 푸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제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제된 밀가루와 백미는 원래 공유에 포함되어 있던 섬유질, 비타민 및 미네랄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이다. 이러한 영양소의 손실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러한 영양소가 부족한 식단을 유지할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설탕도 화이트 푸드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설탕은 칼로리가 높은 반면 영양가는 거의 없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의 위험 증가이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은 과도한 설탕 소비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감자와 같은 일부 화이트 푸드는 상대적으로 영양가가 높다.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하여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품조차도 어떻게 준비되고 조리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름에 튀긴 감자는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기보다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화이트 푸드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식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색상의 과일과 채소, 통곡물, 그리고 건강한 단백질 소스를 포함한 식단이 권장된다. 이는 모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해주며 건강에 있는 잠재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화이트 푸드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고, 설탕이 많이 포함된 간식 대신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다. 밀가루로 만든 빵을 대체할 수 있는 글루텐 프리 제품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대안들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은연중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화이트 푸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그 대안의 필요성을 통해 스스로의 식단을 돌아보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듯 우리의 식품 선택은 단순히 맛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점점 멀어져 가는 인간관계,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이 겹치면서 내 삶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때 나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아무래도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나섰다. 처음 시도한 것은 명상이었다. 명상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여 명상 강좌를 등록하고 매일 아침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기로 했다. 마음을 비우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몇 주가 지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후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던 내가 처음으로 조깅화를 사고 공원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체력이 부족해서 금방 지쳤지만 조금씩 달리는 거리가 길어지면서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또 체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몰랐던 성취감을 얻게 되었고, 이는 내 자존감을 올려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내가 도전한 것은 요리였다. 주방에 플라스틱 도마 위에 야채들을 놓고 칼질을 하고, 냄비에 보호막처럼 자리 잡은 재료들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요리하면서 창조의 기쁨과 손맛의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고, 완성된 요리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대접하면서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은 내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취미로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 자연 속을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이나 일상의 소소한 장면들을 카메라에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런 순간들은 마치 나를 더 넓은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것 같았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찍힌 한 장의 걸작은 나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줬다. 또 하나 발견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독서였다. 독서는 나를 다른 세계로 인도해 줬다.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감정과 생각들을 책 속에서 탐험하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책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내게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사람들과의 소통이었다. 매주 친구들과의 시간을 정하고 그들은 괜찮다고 말했다.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하면서 내 마음의 무게는 점차 줄어들었다. 이러한 노력들 덕분에 나는 점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나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긴 여정을 통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희선이라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건강한 생활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건강 전문가 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이 별명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붙은 것이었다. 첫 번째로 희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집 주변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 이는 그녀가 하루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하게 도와주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하는 좋은 습관이었다. 두 번째로 희선은 충분한 물을 마신다. 그녀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섭취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신진대사를 유지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사였다. 희선은 하루 3끼를 골고루 챙겨 먹었다. 특히 야채와 과일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며 간단한 식품과 자연식품을 선택하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그녀는 일주일에 3번은 체육관에 가서 체력 단련을 했으며 나머지 날에는 육아를 하거나 가까운 산을 등산했다. 이러한 운동은 그녀의 신체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도록 도와주었다. 다섯 번째로 희선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여 종합검진을 받았다. 이를 통해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예방 차원에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었다. 희선은 매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했다. 수면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며 다음 날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일곱 번째로 그녀는 정신 건강을 위해 명상을 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10분 정도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그녀에게 마음의 평화와 활력을 제공했다. 여덟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희선은 항상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했다. 이러한 태도는 그녀가 더욱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도록 이끌었다. 아홉 번째로 희선은 기술 사용을 제한했다. 현대의 필수적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을 저녁 8시 이후로 제한하고 밤 시간에는 차분히 책을 읽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10번째 습관으로 희선은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과 함께 친구,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감을 얻었다. 희선의 이러한 10가지 건강한 생활 습관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따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건강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희선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건강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였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항상 건강에 신경 쓰는 편이었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자연스러운 디톡스라는 개념에 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 디톡스 다이어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별도로 시도해 본 적은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나는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책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상업적인 디톡스보다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방법들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첫째,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기로 했다.
따뜻한 물에 레몬을 살짝 짜서 넣고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신진대사를 깨우고 소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간단한 습관은 아침을 시작할 때 의식의 전환점을 제공해 주었다. 단순한 레몬물이었지만 매일 아침 신선한 시작에 느낌을 주었다. 둘째, 식단에서 인공 가공 식재료를 줄이기로 했다. 나는 주변의 슈퍼마켓 대신 지역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기농 채소와 과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귀찮았지만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해 먹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대신 자연에서 온 식재료를 섭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셋째,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추가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20분 정도의 산책이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다 보니 자연스레 1시간 정도는 걷게 되었다. 걷기를 하다 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 몸이 활기를 찾게 되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나는 몸과 마음 모두에 큰 변화가 있음을 깨달았다. 더 이상 피로감에 시달리지 않고 집중력도 높아졌으며 피부도 더욱 맑아지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내 몸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경험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 몸의 신호를 경청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스러운 디톡스가 내 삶의 일부가 되면서 나는 이제 건강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일상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